안녕하세요. 살 빼주는 남자 살빼남입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식하면 대사율이 떨어진다? 운동하면 안 된다? 머리가 나빠지거나 근육량이 줄어든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저혈당증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도 예로 들자면 드셔도 됩니다. 간헐적 단식에 절대 맞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간헐적 단식은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이 간헐적 단식을 강하게 주장하고 많이 믿어왔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중에 한 명이 브래드 필런이라는 분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장 배고픔이 사라진 시대. 여기서는 사회학적, 진화론적 관점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왜 살이 찌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1장은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자주 먹고 있어서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배부름과 배고픔의 균형이 적절히 맞아야 되는데 배부름만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2장 단식을 둘러싼 갖가지 오해. 단식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하나하나 논파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식하면 대사율이 떨어진다? 아니다. 이거 진짜 삐 했으면 최고인데 그거 너무 이게 악한데 이거. 단식과 대사율은 별로 관계가 없고요. 대사율은 체중에서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오히려 연관이 깊습니다. 두 번째, 단식하면 운동하면 안 된다? 아니다. 운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만약 엘리트 체육을 하시거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내기 위한 운동이라면 단식하면서 운동하지 말아라.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나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운동해도 된다. 3번, 단식을 하면 머리가 나빠지거나 근육량이 줄어든다? 땡, 아니다. 단식을 하면 오히려 머리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근육량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번째, 허기나 식욕은 우리 몸에서 뭔가가 필요해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단식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땡. 식품업계에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광고들 때문에 우리가 식욕을 학습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배꼽 시계에 올려서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축구 경기 때 치맥이 당긴다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초콜릿이 당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학습된 식욕이라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돼서요, 푸드 엔터테인먼트, 오락으로 먹는 거죠. 먹는 게 오락이 된 겁니다. 다섯 번째, 단식을 하면 저혈당증이 생긴다? 땡. 24시간 이하 단식으로는 저혈당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요. 애초에 단식을 해서 당뇨병이 생겼다면 그건 당뇨병이겠죠. 당뇨병이 아니신 분들은 짧게 단식을 했다고 해서 저혈당이 오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 단식을 하면은 우리 몸의 호르몬이 엉망이 되고 안 좋아진다? 땡. 단식을 중단하면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온다. 일곱 번째, 단식할 때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 땡. 아침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3장 간헐적 단식의 필요성. 여기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왜 좋은지 그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인슐린 수치는 낮아지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는 오히려 올라간다. 이 인슐린이 혈당이 올라갔을 때 혈중에서 당을 끌어와서요, 그걸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녀석이에요. 즉 살이 찌겠죠? 그래서 인슐린 수치가 낮으면 살이 많이 찌지 않습니다. 단식을 하면 인슐린 수치는 낮게 유지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민감도는 오히려 좋아져서 적은 인슐린으로도 혈중의 당은 쉽게 조절이 되고 지방 저장은 많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단식을 하면 글루카곤이라고 해서 혈당 수치를 올리면서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녀석이 많이 나옵니다. 인슐린과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단식을 하면 지방 분해를 촉진하게 되죠. 이건 당연하죠. 애초에 지방을 저장한 이유가 뭐죠? 지방을 쓰기 위해서, 내가 굶었을 때 쓰려고. 네 번째,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수치가 증가하는데요. 여기에 운동까지 하게 되면은 더더욱 집중력과 기억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공부 한참 할 때 되게 배부른 상태면 좀 머리가 멍하고 공부 잘 안 되다가 오히려 조금 배고플 때는 머리가 맑아지면서 공부가 잘 되는 현상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그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공복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오히려 더 좋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지방이 줄어들면 당연히 체중이 줄어들겠죠? 또 원래 지방세포에서 염증 물질이 나와서 암이나 그런 질병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지방세포가 줄어들면서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암도 잘 안 걸리게 되고 몸의 염증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4장 간헐적 단식에 제한하는 라이프스타일. 여기서는 실제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네요. 일단 칼로리 계산이나 복잡하게 막 연구할 필요 없이 그냥 먹는 시간만 조절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시작은 어떻게 하냐? 한 번 단식을 하실 때 24시간 이하로 하셔야 되는데요. 하루 저녁을 드셨다면 그 다음날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고 저녁만 딱 드신다면 24시간이 단식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24시간 단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식을 하다 보면 신체 리듬이 좀 바뀌시면서 저녁 말고 차라리 점심 먹는 게 낫겠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점심으로 바꿔도 됩니다.
단식 도중에는 제로 칼로리에 근접해야 돼서요. 칼로리가 있는 음료수는 드시면 안 돼요. 대신 칼로리가 없는 음료수는 드셔도 됩니다. 칼로리가 없는 음료수는 뭐든지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도 예로 들자면 블랙커피, 홍차, 녹차, 허브차, 물, 탄산수 이런 것들은 드셔도 됩니다. 단식이 끝나고 나서 평소에 먹던 것보다 더 먹는 보상, 즉 내가 굶었으니까 좀 더 먹어야지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되고요. 또 먹는 종류는 뭘 드셔도 상관없는데 되도록이면 채소와 과일을 좀 많이 집어넣어서 다양한 영양소를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운동은 근육을 보존하거나 또는 증가를 위해서 하셔도 되고요.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일단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완벽한 다이어트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간헐적 단식에 절대 맞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성장기 있으신 분들은 이 방식을 따라 하시는 게 별로 안 좋고요. 또 당뇨병 있으신 분들이나 다른 질병 있으신 분들도 하시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아침을 먹든 안 먹든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연구를 보면은 아침을 먹는 것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간헐적 단식을 다이어트 방법으로만 소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생활법으로 소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에서 가장 배울 점 중에 하나는 내가 굶는다고 큰일이 나지 않는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단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공포, 강박 이런 것이 있거든요. 안 먹으면서 빼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닌가. 밤에 나는 안 먹으면 잠을 못 자. 낮에 많이 썼기 때문에 밤에 그만큼 영양을 보충해 두지 않으면 잠을 나는 못 자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애초에 잘 건데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누워서 잘 건데 에너지가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때 드실 필요가 없고요. 지방이 애초에 왜 있을까요? 지방은 에너지를 나중에 쓰려고 저장해 놓는 거잖아요. 굶었을 때 쓰려고. 그런데 밤에 또 드시고 주무시면은 굶어야지 지방을 쓸 텐데 또 에너지를 넣어주니까 그 지방을 분해할 리가 없죠. 우리가 하루 종일 너무 먹고 있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먹고 위장, 소장, 대장 얘네도 나름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돌아가는 애들인데 상관없이 먹을 거를 막 내려주죠. 너 이래 이러면서 쉴 시간도 안 주잖아요. 우리가 단식을 무시할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계속 먹고 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무서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먹고 단식하고 먹어라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법을 잘 공부해보시고 잘 찾아보셔서 건강한 다이어트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살 빼준 남자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